이번에 핫야이는 세 번째인데 이 도시는 걸어 다니기 너무 편한 곳이다. 오늘은 핫야이 기차역 방향으로 산책을 나선다. 십수년 전 기억은 이쪽이 아주 어수선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공간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핫야이 기차역이 화려하고 역 안에 여러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어쨌든 세 번째 방문이지만 이번 여행은 시원하고 편안하다. 아마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쉬어가는 여행이라서일 거다. 기차역 옆에 전시된 기차가 뜬금없이 외로워 보이지만 뭔가 주변과 잘 어울린다. 여기 핫야이도 코로나를 겪으며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만 전화위복인지 뭔가 새로 정비되었다는 느낌이 크다. 기차역 근처에 오두막집들이 있었는데 집 아래 차를 주차하고 2층에 거주하는 공간을 두었는데 뭔가 주위 나무들과 어우러진 공간이 뜨거운 날씨에도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은 나무는 땅 밑에 낮은 온도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나뭇잎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낮에 뜨거운 공기와 온도차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서늘한 바람을 만들어낸다. 결국은 나무 아래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공기가 약한 바람을 만들게 되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크게 느낀 점은 동남아 여행은 이른 아침과 해진 이후의 활동을 잘 계획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 여행일 경우에는 이른 아침은 이동을 위한 시간이 되고 저녁은 다음날 일정을 위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시간들을 즐기기는 어려울 거다. 혼자 하는 여행은 시간을 마음대로 그리고 계획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길을 걷다가 이른 아침 시장이 서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파인애플 하나를 샀다. 이번 여행에서는 가능하면 동남아 과일을 즐기려 했는데 역시 가격도 저렴하고 시원하고 맛있었다. 파인애플에 무슨 설탕인지 소금인지를 함께 주는데 과일에 이런 걸 찍어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았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일종의 양념은 프리클르아라고 불리며 소금, 설탕, 고춧가루가 섞여 있어 단맛, 짠맛, 매운맛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소금을 파인애플에 찍어 먹으면 신맛을 억제하거나 단맛을 더해준다고 한다. 다음에는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첫날에는 방콕 슈퍼마켓에서 모든 과일을 먹었고 파타야에서는 시장 야채 가게에서 망고와 망고스틴, 파인애플을 한야이에서는 시장 길거리 노점에서 파인애플을 경험했고 더위와 투쟁할 때는 항상 손에 망고 스무디와 수박 주스가 들려 있었다.
지나는 길에 멋진 사원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보았다. 여기는 왓 추에창 사원이라는 핫야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 불교 사원으로 태국과 중국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지역 내 중국인 공동체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 사원은 지역의 태국계 중국인들에게 종교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며 전체적으로 중국 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건물 외관은 태국, 중국, 티베트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벽과 기둥에 새겨진 문양과 타일 벽의 무늬가 독특하게 느껴졌다. 이 사원은 한야이에 사업을 하러 온 중국인 캥탕사의 라오 씨가 설립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한야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중국계 이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세워졌음을 시사한다. 길 양쪽으로 나무와 식물들이 참 독특하다.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이라 도시와 잘 어울리게 관리가 되나 보다. 특히 태국에서는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만의 식물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양이 보기 좋았다. 코로나19 이후 태국은 관광 산업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국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국경 폐쇄와 여행객 감소는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핫야이의 경우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과정에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코로나 이후로 다시 국경이 개방되어 관광객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녁이 되면 도시 전체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광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저쪽 너머로 황금사원 첨탑이 보여서 그쪽의 불교사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역시 사원은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곳이었는데 일부 공간은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인 듯 했다. 생각해보니 태국의 절은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느낌이다. 도시 곳곳에 만들어지는 교회의 첨탑처럼 여기는 도시 곳곳에 황금사원의 지붕이 들어서는 듯하다. 태국에서 불교사원 왓은 도심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단순한 종교시설 이상의 복합적인 사회 및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근대적 행정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부터 사원은 마을 생활의 중심지였으며 도시화된 오늘날에도 주민들이 모여 교류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여행 도중에 십수년 전에 갔었던 쇼핑몰 건물을 지나다가 옛 기억이 떠올라 들어가 보았다. 꼭대기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지 않아서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때처럼 한쪽 공간에 스테이지가 있는 노래방 기계와 마이크 설비가 있었고 중년인지 노년인지 나이든 중국계 남자분이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십수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공간이 많이 낡아진 것 같고 한쪽이 푸드코트였는데 식당 칸이 몇 개 없었다. 천천히 살펴보니 쇼핑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로컬 사람들이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예전에 비해 공간이 활력이 없어지고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십수년 전 그때와 비슷하게 남아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다.
왼쪽에 태국의 학교는 등교 시간에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복잡했는데 인상적인 점은 태국 학교 정문에 설립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태국 학교 교문에 설립자의 사진을 거는 것은 태국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관행이라는데 국왕의 사진이 도시 곳곳에 걸려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듯하다. 이른 아침에 떠난 산책길은 이제 오전으로 이어지고 사람들도 차량도 많이 보인다. 이곳만 독특하게 색다른 도로 다닥을 깔아놓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한야이의 가장 중심도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10여 년 전 우연히 방문했던 바를 발견하고 저녁에 찾아가 맥주 한잔하며 라이브 음악을 들었는데 잔잔한 팝송이 나왔다. 마지막 날 한 번 더 방문했는데 해피아워에는 스텔라 맥주가 1+1이라고 해서 맥주 2잔을 마시고 떠나려는데 본격적인 밴드 공연이 시작되었다. 네다섯 명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곡씩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예전처럼 호가든과 기네스를 한 잔씩 더 주문하고 늦은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결국 기분 좋게 혼자 취해버렸다.